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SK그룹의 연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SK와 SK를 설립한 최종건,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제2대 회장인 최종현 사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종건은 1926년 수원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당시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 이미 농사와 농업 관련 간단한 상업, 즉 사업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기계를 뜯고 조립하는 것을 더 좋아해서 경성직업학교 기계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인이 운영하던 선경직물의 견습기사로 입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선경직물은 1939년 일본인 포목회사 선만주단과 일본의 관서지방의 교토직물이 합작으로 세운 회사로서 각각의 이름에서 선자와 경자를 따서 선경이라는 회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장을 담당 책임자로서 매입해 재건하게 되고 공식적으로 1953년 선경직물을 창업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처음부터 매입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최종건의 성품과 그동안의 경영 역량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요청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 인조견 안감에 닭표 상표를 부착해서 다음에 개최된 해방 10주년 기념 산업박람회에서 부통령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인 성과와 시장에서의 상품성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58년 봉황새 이불감을 출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사진은 봉황새 이불감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기반으로 1962년도에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국내 최초로 인견직물 수출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선경직물은 해외 통상을 인수한 후 상호를 해외 섬유로 변경, 완제품을 생산해 수직 계열화 완성이라는 원대한 구상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해외 섬유는 선경직물이 인수한 첫 번째 기업입니다. 이후 수출을 위주로 하기 위한 무역업 목적의 선경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또한 1967년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아세테이트 원사를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화섬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원사를 사서 직물만 만들었다면 이제는 원사부터 생산해서 직물을 하는 수직 계열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1965년 폴리에스터 원사 공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석유화학 제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1970년 선경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고 1973년 선경석유를 설립해서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꿈을 꿉니다. 하지만 같은 해 최종건 회장은 이른 나이에 별세하게 되고 동생이자 10여 년 동안 같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던 최종현 사장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후 최종현 회장은 더욱더 사업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래 왼쪽 사진은 선견 화섬의 아세테이트 공장 기공식의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선경 화섬이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의 준공식 모습입니다. 최종현 회장은 SK 창업주 최종건의 동생으로 1926년에 출생하여 수원 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도 형님처럼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아 서울대학교 농기계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으로 대학을 다니기 힘들게 되니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1956년 위스콘신 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3년 후에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부하려고 했으나 아버님이 사망하면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 후 1962년에 선경직물 이사의 선임이 되었고 그해 11월에 부사장이 되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약 10여 년 정도 형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가 최종건 회장의 사후에 SK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래 왼쪽 사진은 최종현 회장의 미국 위스콘신 대학 생화학과 졸업학위서이며 오른쪽 사진은 선경직물 부사장으로 경영 시찰에 나선 최종건과 최종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최종현 회장은 기존의 1세대 창업자들이라고 부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업한 형님을 도왔기 때문에 1.5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1세대와 달리 1.5세대인 최종현 회장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기술과 선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학부는 생화학, 그리고 기계도 공부했고 석사 과정은 경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고 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을 파악,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다른 경쟁 창업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이미 그는 1960년대 크레용, 앙고라, 깔깔이 등 다양한 히트 상품을 형님과 합작 개발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사 사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래 왼쪽 사진은 1969년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 건설 현장이며 오른쪽 사진은 선경직물 사장으로 1973년 수출에 공헌한 공으로 금탑 산업 훈장 수여하는 최종현의 모습입니다. 또한 형님의 뜻을 이루어서 1973년 2월부터 MBC 문화방송에서 방영하는 장학 퀴즈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도와줄 수 있는 장학 사업도 시작하였고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도 국내외 학생이나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종현은 최종건 선대 회장이 설립한 선경석유를 기반으로 1975년 석유에서 섬유까지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고 천명하고 선경을 에너지와 종합화학 기업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공기업이었던 대한석유공사의 경영권을 획득해 순식간에 재계 5위의 그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한석유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업이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세계 최대의 정유 공장이자 복합석유화학단지를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됩니다. 그 1970년대 중후반에 발생했던 국가적 위기였던 오일 쇼크를 교훈 삼아서 해외 유전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물론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연이은 실패를 했지만 결국 유공을 인수한 지 5년 만에 북예멘 유전 개발에 성공합니다. 1991년에는 울산의 석유화학 종합단지를 완공하면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으며 SK를 완벽한 에너지 종합화학 기업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이 사업은 계속 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도부터 정보통신 사업을 준비해서 1985년도에 미주 경영실 산하 텔레커뮤니케이션 팀을 조직하고 1991년에는 선경텔레콤, 나중에 대한텔레콤으로 바뀌었다가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꾸준히 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제1이동통신인 공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대한석유공사와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통해 SK는 섬유그룹에서 에너지종합화학, 통신업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3대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닦는 경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SK와 SK를 설립한 최종건,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제2대 회장인 최종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종건과 최종현 회장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